2026년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 웹3 전문 리서치 기업이죠. 타이거 리서치에서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다음 챕터를 한 발 앞서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하면 흔히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정말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인데요. 이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타이거 리서치의 2026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예측하는 미래 시장의 주요 변화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암호화폐의 새로운 챕터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들은 누가 될 건지, 마지막으로 큰 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고 핵심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암호화폐의 다음 챕터입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가장 큰 변화, 그 핵심은 바로 시장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열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냉철한 규율로 시장의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그럴듯한 이야기, 서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짜 돈을 버는가, 즉 실제 수익이 중요해졌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시장은 이제 기관이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으로 돈이 쫙 퍼져나가는 낙수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소수의 검증된 자산에만 자본이 확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거대한 자금 압박입니다. 앞서 말한 자본 집중 현상인데요. 그럼 새로운 암호화폐 경제에서 돈은 대체 어디로 또 어떻게 흐르게 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내놓는 가장 핵심적인 예측 중 하나가 바로 이 낙수 효과의 종말이에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돈이 몰리면 그 자금이 수많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건 시장이 훨씬 더 몸을 사리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차트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앞으로 기관 중심의 보수적인 자금은 보시다시피 약 80%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의 검증된 자산에만 집중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시장에 돌아갈 돈은 글쎄요,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이렇게 돈이 까다로워졌으니 당연히 프로젝트들이 살아남는 조건도 빡빡해지겠죠? 이제 그럴듯한 비전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왜 진짜 수익이 생존을 결정하는 거에 유일한 척도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새로 시장에 나온 프로젝트 중에 무려 85% 이상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프로젝트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같은 멋진 이야기에 속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뭘 원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막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유틸리티 토큰 모델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프로젝트 수익으로 코인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이나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처럼, 그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뭔데 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직관적인 모델이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새로운 문지기들의 등장. 시장의 규칙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시장의 판을 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통금융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부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자산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이 RWA 시장을 전통 금융기관들이 꽉 잡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이 자기들 자산을 다른 회사 플랫폼에 올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만의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처음 만나는 창구, 그 입구 자체도 바뀝니다. 앞으로 여러 규제들이 명확해지면요, 더 이상 우리가 지금처럼 막 복잡한 전문 거래소 앱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매일 쓰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아주 친숙한 핀테크 앱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훨씬 더 큰 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대 자본은 조용히 움직인다. 기관 투자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왜 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가 나 지금 비트코인 삽니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거래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거래 프라이버시와 보안 기술은 이제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큰 손들은 절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핵심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 즉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프로페셔널해진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가 말하는 4가지 큰 변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 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쏠린다. 둘째, 살아남고 싶으면 이야기 말고 진짜 수익을 내야 한다. 셋째, 전통금융과 핀테크가 새로운 시장에 문을 연다. 그리고 넷째, 프라이버시 기술 없이는 기관 투자도 없다.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혹독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진짜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점점 더 기업화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시장이 성숙해진다는 좋은 신호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초창기 암호화폐가 가졌던 어떤 이상, 팔중앙화라는 가치 같은 것들을 뒤로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